뒷걸음질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조기숙, 야당 지지율 안 오르는 건 이재명을 후보로 뽑았기 때문. 네, 조기숙 전 홍보수석이죠. 노무현 정부 때 이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친노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조기숙 지금 현재 교수인데 야당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건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들립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사실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제1야당의 지지도는 막 계속 치솟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후보를 잘못 뽑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보다도 신뢰할 수 없는 후보를 뽑았다는 게 많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서 선대위원장을 좀 신망받는 분을 세워서 그 이재명 대표가 한 발 물러서면 뭐 굳이 당대표를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지켜도 총선에 문제가 없지 않겠냐. 네, 김승원 의원님.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글쎄요. 아무튼 그 대선 후에 대통령 임기가 처음 시작하는 때부터 네. 이렇게 대선해진 야당의 지지율이 그래도 꾸준히 30% 이상 또 40% 이상 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걱정해 주시는 거는 알겠는데 꼭 그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지지율이 예컨대 뭐 50% 이상 안 오르는 거다라고 비판하는 거라면 네. 글쎄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었는지 야당이 지지율 50% 이상 받은 적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말씀이신지 좀 더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저도 깊게 한번 들여다 보고 싶네요. 예. 네. 일단 지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 네. 조기숙 전 수석이 한 얘기는 지금 뭐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글쎄 역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라는 말씀을 지금 또 하셨어요.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네. 막말해도 말만 혁신, 대의원 힘은 더 빼기, 민주 갈수록 뒷걸음질. 일단 아까 조기숙 전 홍보수석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 후보를 잘못 뽑아서 지금 민주당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좀 더 뭔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만 혁신, 대의원 힘은 더 빼기.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길 보겠습니다. 네. 비명 모임 세미나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보다 개딸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 공천심사에 반영하지만 미흡하다란 지적도 있다라는 거.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비중 확대에 친명체제 구축이라는 내용이 커질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만 혁신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사실 이 민주당에서 이른바 좀 센 얘기들을 하는 몇몇 인사분들이 좀 있죠. 근데 관련해서 당에서도 그러면 공천심사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연대가 명확하게 쳐집니다. 당은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검증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네, 막말의 경우에는 공천 심사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막말 논란이 나오게 된 건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지금 다시 불거진 건데, 근데 주원규 위원님, 사실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강욱 전 의원 사례로 대안이 발표가 됐지만 공천 심사가 최 전 의원한테 큰 의미가 없는, 이게 맞는 이 대책인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 공천심사 반영의 그런 어떤 발표는 하셨거든요. 네. 이제 민주당에서. 하지만 그게 미흡하다는 지적은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 자리에 최강욱 전 의원의 막말 자리에
어떻게 보면 민영배 의원도 출간 콘서트 자리였고 김용민 의원도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하셨던 말의 그 수위를 어느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제시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행의 강화, 검증의 가이드라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미흡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기사에서도 지금 대의원제 카드를 계속해서 그걸 개혁하려는 카드를 꺼내는 게 왜 지금 시점에 지금 공천을 앞두고 있는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네. 꺼내야 되는가? 그거는 분명히 뭔가를 겁박하는 지금 수단으로 그러니까 친명체제 장악에 대한 두려움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앞서서 조기수 그 교수님이 하셨던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최후의 저는 카드라고 생각하는 게 선대위원장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꼭 친명이 아니더라도 네. 친명 안에서도 그리고 친문 그리고 여기 이낙연계까지 모든 범민주 계열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재명 대표께서 일선 후퇴를 하든지 아니면은 비대위 체제를 가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리더십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은폐하고 조금 운신의 폭을 넓히더라도 선대위원장 체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화두는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결국 다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카드는 선대위원장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아까 대의원제 얘기도 같이 하셨습니다. 이걸 좀 볼까요? 당 최고위원회가 지난 24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리기로 의결을 하자 비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현재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인 권리당원 대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표 대 1표 미만으로 줄인다고 예고했다. 60대 1인데 지금 20대 1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래 60대 1은 너무 과했지 20대 1 맞을 뭐 그게 줄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강성 당원이 문제인데 지금 당원 입김이 더 세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김승원 의원님. 네네. 저희가 민주당이 지금 그 당원이 200만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한두 분의 어떤 그런 기획에 의해서 당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원 전체의 뜻을 받들어서 당 운영이 되는 그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총선 관련해서는 네. 저희는 이제 시스템 공천은 거의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경선을 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총선 기획단이라든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친문이라고 볼 수 있는 뭐 한병도 전략계획위원장 네. 또 민주연구원장도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등 친문으로 볼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셔서 네. 어떤 공정성 시비는 그만큼 덜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당원 목소리가 커진다고 해도 강성 지지층은 정말 일부고 전체 200만 당원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람에 좀 주목하는 그런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이는 이 두 사람 너무나 유명한 두 사람입니다.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 저희 자주 나왔었는데 이번엔 이정재 씨, 배우 이정재 씨도 같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사진 합성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왜 같이 등장을 한 건지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 지금 이 사진 자체가 지난 이 주말 동안 반갑다 친구야. 두 사람이 친구였다고 하네요. 네. 서초동의 갈비집에서 식사 후에 찰칵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정재 씨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친구였나라는 건 글쎄 저만 처음 알았나요? 알고 보니까 두 사람 고등학교 동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저 역시 고등학교 사진도 준비가 됐을까요? 네. 92년 현대고 5회 동문이었습니다. 이정재, 한동훈, 네. 지금 두 사람 같이 같은 졸업 앨범에 실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주원규 위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헛기침만 해도 지금 거의 그 기사가 나오고 막 이목이 쏠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정재 씨랑 공개된 서초동 갈비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게 무조건 공개가 될 걸 알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지 정치를 이제 시작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시작했다. 예, 저도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에 두 분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명했습니다. 한 분은 아. 이제 얼굴 천재라는 이정재 배우에 대한 아, 그리고 네. 예, 한동훈 지금 장관은 이제 머리 이제 얼굴 두뇌가 천재, 머리 명석한, 천재. 예, 그런 걸로 많이 유명했었기 네. 때문에 그때는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잠시 잊혀졌다가 지금 시점에서 이게 사진이 공개되고 자신들의 친분을 과시하는 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만큼 글로벌한 스타와 같이 연대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친분이 있다. 그렇게 소탈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그렇게 대중적 이미지를 굳히려는 이미지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 하면 좀 내용을 아시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두 사람이 고등학교 때도 친했었나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크게 친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런데 이제 서로 소문이 이제 아. 많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분으로 네네. 그리고 얼굴과 이제 누구는 뭘로 유명하고 누구는 뭘로 유명하고 예, 다만 이 맞습니다. 둘이 친한지는 잘 모르겠고. 예, 고등학교 그때 시절 저희 세대에서는 꽤 유명했던 분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건데 일단 이미지 정치에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떤 모습으로 식사를 했느냐 이런 모습으로 참 저희가 보기 좋게 나란히 손을 모으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근데 보면 후드티예요. 항공 잠바입니다. 헤어스타일도 좀 평소랑 달라요. 뿔테는 똑같은 것 같은데 뿔테 말고는 다 다르더라. 지금 바지도 약간 통 넓은 발목까지 오는 그런 바지고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운동화를 신은 그런 모습. 이걸 보면은 좀 정장만 입던 모습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좀 다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 또 패션의 일가견이는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73년생이에요. 네. 그러면 50살 아닙니까? 저 사진 보면 전혀 50살로 보이지 않고 청년을 보여요. 그런데 지금 펜에 찍어달라고 했는데 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전신 사진을 안 찍어주잖아요. 근데 전신 사진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찍어서 저렇게 회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한동훈 장관이 정책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라. 그래서 MZ 세대랄지 이제 중도층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구 이정재도 갈비집에서 만나고 또 저러한 사진도 사실은 공개되고 본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젊은 모습으로 보이고 MZ층에도 속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